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대에 참 맞느니 정청래입니다. 맞느니? 많이 맞고 있잖아요. 오늘도 상당한 펀치가 예상돼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오늘 6월 6일 예, 현충일 맞이해서 순국 선열의 숭고한 네. 정신을 기립니다. 예, 스트레이트부터 날려보겠습니다. 행언위원장, 네. 행언위원장 요구로 네.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는데 네. 이걸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사회자에게 묻지 말라고 했으니까 묻겠습니다. 예. 법을 지켜야 됩니까? 관례를 지켜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왜 말을 그거 다 치고요. 못합니까? 아니 뭐 무슨 법이고 무슨 관례인지 제가 모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이제 문제 예. 제기를 할게요. 예. 법과 관례가 있다면 법을 지켜야 되죠. 예. 법과 주먹이 있다면 법을 법 지켜야 지켜야- 되겠죠. 예, 그건 예. 그렇죠. 예. 약속과 합의를 지켜야 됩니까? 관례를 지켜야 됩니까? 약속과 합의를 지켜야 되죠. 어.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원 목소리 중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국회법 40조에 2년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예. 그리고 1년 전에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정청래 장제원 맞교대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예.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건 대국민 약속이죠. 지켜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관례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정치적 관례는 대선이 끝나면 상대방 지역의 진영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관례였죠. 예.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때 있었던 일 가지고 선거법으로 고소고발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관례는 지켜져야 됩니까? 깨지기도 합니까? 깨지기도 하죠. 예. 자, 우리 당으로 보면 장관 출신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원내대표 한 사람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 예. 주요 당직자는 맡지 않는다. 맡지 않는다. 이게 관례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장관 출신, 원내대표 출신 다 상임위원장 했죠. 아. 그렇죠? 그럼 관례를 깬 게 누구냐? 그렇죠. 아. 먼저 다 깨졌어요. 음. 자, 그리고 주요 당직자로 그러는데 이거는 임명직 당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을 어떤 사람이 하고 있어요. 예. 사무총장 출신이야? 아니 사무총장 출신이 아니에요. 사무총장이야. 현재 상임위원장인데 예. 사무총장 하시겠어요? 이런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난 상임위원장 계속 할래. 예. 그럼 사무총장 거절하겠죠. 예. 근데 사무총장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을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당직 제안이 오면 상임위원장을 할 거냐 당직자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을 내려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선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선후의 문제. 자, 그런데 정청래 관례를 깼다고 하는데 저는 관례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장 관례가 하다가 없었다. 임명직 최고위원이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선출직입니다.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선출, 예. 최고위원도 당원들이 선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후가 달린 것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최고위원 하면 어떤 직도 맞지 않았다. 그 최고위원은 당직이고 상임위원장은 국회직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할 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 행안위 간사 문제없이 2년간 했습니다. 선례가 없다는데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한 것은 선례가 없었지 관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그 논리는 네.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코렉트하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죠. 그렇게. 자, 그리고 하여간 그 정도까지는. 자, 그리고 예. 언론에서 무슨 보도를 할 때 그 예. 편집 방향에 맞게 이런 글에 대해서 댓글이 몇 개 달렸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럴 그 수도 있죠. 기사를 예.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청래 행안위원장으로 내정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당원 청원이 5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당원 청원이. 댓글로 치면 5만 7천 개의 댓글이 달린 거예요. 이거 톱기 삭감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것도 당원 청원 지금 한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최단기간 사나흘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제가 물었죠. 당원의 목소리가 중요합니까?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중요합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원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네. 5명의 목소리보다 당원의 5만 명의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예. 법도 소급 적용 안 되죠. 소급 적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도. 예. 근데 법 밑에 있는 게 당원 당규입니다.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1년 전에 약속하고 합의했던 것을 깨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치면 위헌입니다. 당원으로 쳐도 위당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안위의 위원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청래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네. 정청래 의원님은 행안위원장을 지키는 게 내가 맞는 게 자,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의 입술로서 뭐 지키는 것이다. 제가 뭐 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예. 지금 예. 정청래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예. 찬성하는 목소리도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예. 왜냐 과방위원장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못했던 방송법을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통과시키지 않았냐. 물론 이제 과방위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예. 행안위원장을 제일 잘할 사람은 정청래다. 이런 목소리는 보도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만 정해. 아무리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그리고 언론도 취사 선택이죠. 정청래를 흔들기 위한 그런 거죠. 자, 행안위원장의 적임자가 누구냐. 그것은 재선이다. 자리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일을 제일 잘할 것이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17대, 19대 때 2년간 행안위 간사를 했어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경찰국 폐지 문제, 경찰 문제, 경찰대 처우 개선 문제를 포함해서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선거 때마다 각 구 선관위별로 유권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는 합법 어디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때부터 주장해요. 중앙에 유권 해석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된다. 예. 자, 선거 앞두고 항상 있는 게 관권 선거 개입 의혹이잖아요. 지금 지자체별로 선거법을 넘나드는 경계 지점에 있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여하히 그러면 차단할 거냐. 이런 문제. 이런 거는요. 다른 의원들은 할 수 없다. 아니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별개로 이미 이것은 행안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2년간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왜 정청래만 안 되냐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자, 행안위와 관련해서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년 전에 예. 그때 원내대표가 물었어요. 어디 상임위원장 갈 거냐. 저는 사실은 정무위원장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정무위원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예. 선배님이 1순위니까 예. 다른 데 하셨으면 좋겠다고. 예. 좋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물었어요. 어디가 제일 어렵고 어디를 제일 안 가고 싶어 하냐 사람들이. 그때 과방이래요. 예. 그래서 그럼 과방에 갈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맞교대를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근데 다른 상임위 갔으면 맞교대가 없으면 논란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네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정치적 타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겟팅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별나라 논리다, 달나라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별나라가 아니고 달나라 논리다. 그런데 예. 별나라 논리도 아니고 달나라 논리도 아니고 예. 지금의 민주당의 일이에요. 아, 민주당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물론 그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또 당에서 바로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했다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혀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저는 달나라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논리. 그 논리도 있어요.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네.
천안함 자폭이랄지 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 예. 그것도 달나라의 논리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중요하게 당내에서는. 당내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내경 이사장이 9시간 만에 사퇴한 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 이런 거예요. 비명 내지 반명의 어떤 반발에 따른 사태다 이렇게. 자, 이런 거죠. 예.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프겠습니까? 내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프겠습니까? 내부에서 공격하는 게 그렇죠. 아프겠죠. 예. 예. 저는 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내경 뭐 위원장 문제를 떠나서 모든 사안 중에서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공격이 더 아픈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 그냥 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문제는 좀 이따 얘기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제 행안위원장 문제는 박광훈 원내대표가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대국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다. 근데 의총에서 관철을 못 시킨 거예요. 예. 제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박광훈 원내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못 이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피해자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가해자를 욕하는데 왜 피해자를 욕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체계도요. 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잖아요. 예. 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례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관례는 수시로 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번 양보했어요. 논리가 달나라 논리인지 별나라 논리인지 정청래가 최고위원 하니까 네. 상임위원장은 안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 논리죠. 그 핵심은.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중간에 그만뒀죠. 예. 예. 후임 법사위원장 했죠. 예. 그때 제가 상임위원장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1순위였습니다. 근데 박광훈 원내대표를 시켰어요. 제 자리를 박광훈 법사위원장이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청래에게 반발하는 의원들은 그때 왜 가만히 있었죠? 정청래는 그때 최고위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확실히 민주당이 친명과 비명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군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 친명 중에서도 예.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정청래니까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관례대로 하자면서요. 예. 근데 제가 관례대로 하면 1순위가 상임위원장 되는 게 관례예요. 그럼 이유는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세서 아니면 너무 친명이어서 뭐 이런 겁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 그때 예. 조중동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면 큰일 난다.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안 된다. 이렇게 일주일간 저를 두들겨 팼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정청래가 1순위니까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시켜야 된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구나. 제2탄이다. 조중동의 논리를 그렇습니다. 동원한 제2탄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중동에서 예. 융단 폭격을 하면 그게 용기 있게 나서서 아니다. 조중동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내경 이사장 건은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 좀 더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5분,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내경 이사장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자, 같아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과방위원장을 사퇴를 하지 않았으면 예.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못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간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렇죠. 법으로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보고 사임서를 내라고 그랬는데 예. 발표하고 나서 예. 미심 적어서 3, 4일 전에 내려갔는데 안 냈어요, 제가. 그리고 그날 의총하기 직전에 내가 냈습니다. 사임서를. 예. 사임서를 냈다는 걸 확인하고 저를 두들겨 때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저는 합니다. 지렛대가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손발 묶고 눈 가리고 저를 공격하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예. 가장 괘씸한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래서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그만두고라도 장제원 정청래는 1년 전에 합의한 거니까 둘을 동시에 처리하자. 예.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내정자는 안 되고 국민의힘 내정자만 된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민주당을 반대하고 국민의힘을 찬성한 거예요. 이것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침이 정해지자마자 보좌관한테 사임서 철회서를 내라. 예. 의원까지 갔어요. 의원까 안 받아줘요. 그리고 정청래 사임의권을
난 사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순간에는. 예.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 손을 들고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 국회의장이 이의가 있다는데 표결해야지 이렇게 물어요. 의사국장한테. 예.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국회법 112조 사망을 위반한 겁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한쟁의 심판을 했죠. 예. 심판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예, 권한쟁의 이런 심판을 겁니다. 검토하고 있다. 네. 예. 예, 이제는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이내경 그 혁신위원장 이슈는 이건 뭐 한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이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9시간 만에 사퇴를 했다는 거는 뭐 부담감을 뭐 많이 느꼈다. 자, 이런 겁니다. 예.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 혁신위원장을 반대합니다. 예.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 김상곤 혁신위원장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결정했었어요. 최고위원을 뽑지 않는다. 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한다. 지금 생각하면 이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이 나와요. 외부 혁신위원장을 하면 당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좀 나이브한 결론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지키지 못할 예. 것을 내거나 아니면 예. 하나만 한 걸 한 거나. 그래서 당내 사정을 잘하는 원외 인사가 나는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혁신위에 원외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다 빠졌으면 좋겠다. 왜?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뭐 하면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한다. 밥그릇 지키려고 한다. 이런 또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원외 인사 또는 당원 중심으로 당원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그 논리가 먹히지는 않아서 외부 인사를 계속 찾는데 다 고사를 합니다. 진짜 어렵게 모셔야 돼요. 이번 과정에 좀 이번 과정도 그랬어요. 참여하셨었어요. 어떻게? 그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누가 추천한 겁니까? 결국은 예. 최종적으로 추천은 누가 뭐 제안을 했든 뭐 했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추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떠냐. 그러니까 당 대표도 계속 고심을 했는데 어디에서 들어왔든 간에 그렇죠. 당 대표가 최고위에 추천하는 것이고. 그렇죠. 제안하고 그러면 그리고 발표를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지지했으니까 안 된다. 이재명 뭐 사당화냐 이런 논리까지 나와요. 예. 그러면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그 절반을 빼고 그럼 윤석열 지지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됩니까? 이것도 참 민주당을 혁신하는 건데. 억지 논리고 답답한 노릇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예. 외부 인사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왜 민주당은 당원도 아닌데 굳이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당 내에도 인재가 많습니다. 우리 당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서 인재 영입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걸로 돼요. n분의 1이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참에 외부 인사에서 너무 찾지 말고 예. 우리 민주당 당내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뜨하게 생각했냐면 보편성이 없어요. 보편적 정치성, 감수성 이런 것이 없고 또 혁신의 감수성이 그 연세도 69세지만 이분이 혁신적 이미지인가? 혁신의 상징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것 또 아닌가? 이런 게 있어요. 예. 현실 정치에 발언했던 사람들은 현실 정치적 발언은 찬반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예. 그 중에서 고르는 것도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저는 당내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수사권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거기서 검사냐 깡패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 지금 어제 최강욱 그 의원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받았죠. 당했죠.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던 MBC 예. 임 기자 예. 압수수색했죠. 예.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탐사 예. 압수수색 엄청 했죠. 예. 그 전에 그건 많이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각을 졌던 사람들을 공교롭게 지금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동훈 검찰권은 예. 수사권은 공익적 도구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제 본인이 고소한 건 아니지 않느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뭐 발언.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 뭐 본인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행안위원장 예. 이 문제도 예. 이러저런 수사적 논리를 많이 대는데
최고위원이니까 안 된다. 최고위원 아닐 때 1순위 때도 소 안 시켰잖아요. 어떤 거대한 힘 빼기의 그래서 그 구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인간은 말씀이신가요? 감정에 충실한 동물인데 네. 좀 더 이성적으로 언행을 하자. 그리고 언론도 네. 계속 이렇게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멘트만 받아서 보도하는데 네.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 멘트도 받아서 아니, 균형 있게 좀 보도 좀 해주시라. 균형 있게 또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강 시사는 굉장히 균형 있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